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흔히들 부동산 거품이다, 버블이 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 현재 가격이 거품이라면 그만큼 부동산의 끝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은 부동산 거품에 대한 이론, 버블 트라이앵글 이론과 부동산에 대하여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품 이론인데요. 1630년, 굉장히 오래됐죠. 네덜란드 투립 투기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죠. 어떤 책을 봐도 투기라고 한다면 네덜란드 투립 투기 사건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투립 9건의 가격이요, 말을 포함한 마차 한 대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건 겁덩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가격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품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립을 사가지고 나도 돈 벌어야겠다는 사람들, 뒤늦게 산 사람들, 귀족이나 시민이나 농민이나 선원들은, 뒤늦게 사신 분들은 튤립 가격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이처럼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버블, 거품이라는 것은 투기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다가올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봐도 재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 경제학자 윌리엄 킹 교수는요, 경제사의 변곡점을 드러낸 버블 발생 조건 3가지를 묶어가지고 버블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버블, 즉 거품은 이러한 삼각형 모형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시장성으로 해서 자산을 쉽게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물건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거래 세금이 적다 보니까 취득할 때 취득세,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적어 부담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나 다 투기 투자의 목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때 거품이 발생한다는 거죠. 거품의 두 번째 조건으로 본다면요, 돈과 신용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물건이나 부동산을 살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 돈이 없다면요, 신용담보를 해가지고 물건이나 부동산을 살 돈을 마련해서 또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학적으로 보면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부동산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돈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돈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시중에 통화량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높아, 대출 이자가 높은데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는 통화량이 시중에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가진 돈은 없지만, 우리가 쓸 돈은 항상 부족하지만 시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풍부한 유동성.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자가 적어, 저금리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아파트 가격 얼마나 폭등했냐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이 바로 버블에 대한 트라이앵글의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작성한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거시경제 변수 금리와 통화량인데요.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예요. 경제 성장률은 2017년도 3.2%,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져요. 따라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CD 금리인데요. 2017년도에는 1.66에서 2020년에는 0.66%라는 거예요. 그만큼 CD 금리가 인하됐다는 얘기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7년도 3.42에서 2020년도 2.59라는 거죠. 그리고 강의통화 M2를 놓고 본다면 2017년도에 2471조에서
2020년에는 3,070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11월 7일 현재 강의통합 평잔이 3,487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시중에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굴러다니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버블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요, 투기 심리라는 거죠. 이는 지금보다 더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건이나 부동산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돼. 초조해, 불안해. 지금 사야 돼. 이러한 심리가 바로 투기 심리라는 거죠. 큰 나무가 많이 자란다 하더라도 하늘 끝까지 자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큰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부동산 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부동산이 더 오를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영끌 비투레 해가지고 막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10대들의 이름으로, 미성년자들의 이름으로까지 지금 사재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하니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폭등을 하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부동산 거품 정상에 있다고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등, 거품에는요, 반드시 폭락장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17세기 네덜란드 투립 사건도 그러했고요. 2000년도 닷컴 붕괴, 우리가 흔히 IT 붕괴 때도 그러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거품 트라이앵글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장성, 사고팔기가 그동안 너무 쉬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돈과 신용,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을 너무 쉽게 이용을 했어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때문에. 세 번째, 투기 심리. 지금 사면 더 오른다. 따라서 영끌, 비투, 10대들까지 부동산 투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역시 이런 분위기였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양상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나? 첫 번째로 본다면 사고 팔기가 이제 어렵게 되었죠. 거래세가 대폭 인상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는 8 내지 12% 아닙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남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 이제는 사고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인데요. 이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제는 은행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기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동산 사기는 힘들어졌고, 자기 자본이라 하더라도 자금 출처 조사, 이거 굉장히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과 신용이 된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투기 심리인데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보다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서서히 이제 축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노무현 대통령 때 폭등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 때 폭등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부동산 가격 또한 폭락의 장도 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2006년도 급등했지 않습니까? 2005년, 2006년도 급등했죠. 그리고 2008년도 급락한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급등하다가 2012년도 또다시 급락한 시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도로서 지금까지 어때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장도 과거 역사로 놓고 볼 때 언제든지 떨어질 가능성도 이제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